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있는 두산입변환치과 박윤수입니다. 채소 침습 치료를 위한 진단과 치료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도움 시간을 통해서 3, 40분 동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래닛 서저리나 컴퓨터 가이드 서저리가 채소 침습이 플래닛 서저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는 오랫동안 해오면서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수술들을 보다는 매직 가이드 핀 시스템을 이용하고 해서 채소 침습 임플란트 수술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직 가이드 핀 시스템은 실은 실전 방사선은 임상 검사를 통해서 가이드핀을 위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가이드핀 서저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벨리에이션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술 부위 경조직에 대한 시각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해서 그 안쪽에 내가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어떻게 넣을까 이런 과정들이 매직 가이드 피어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런 환자에서 사마위 치아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면 이런 가이드펜을 놓고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가이드펜 위치를 하고 최소 침수적으로 전화이지만 가이드 없이 임플란트를 수술할 수 있는 게 GPS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 말씀을 드릴 해당 환자입니다. 오른쪽 위에 통적으로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서 내용하셨는데 사각에 6개 이렇게 좌측에 3개 이렇게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측 상악교육을 보면은 진단 CT 그 찍으면 이러한 모습이었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매직 가이드 핀 시스템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선생님들 다 아실 거고 우리가 진단 CT를 찍은 것은 안에 있는 진단실을 찍고 GPS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뼈의 모양이 어떤지를 보고 거기에 시뮬레이션을 통하고 거기에 맞는 가이드핀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가이드핀의 위치를 찾아서 소입하고 그리고 나서 매직들을 이용해서 탭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이 매직 GPS 시스템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가이드핀을 잘 심으시려면 진단 방사선 촬영을 잘 해야 되는데 진단 방사선 촬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피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가이드핀을 잘 심으려면 진단 방사선 촬영을 잘 해야 되는데 진단 방사선 촬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심교합에서 촬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보철 종수의 임플란트를 성립할 건지 볼 종수의 임플란트를 성립할 건지 또 그리고 협직 접목과 치료제 접목의 분리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최소 침습 수술이기 때문에 연조직을 열지 않고 연조직을 보고 임플란트를 수술하기 때문에 가이드핀을 협석 위치에 어느 부위에 뽑아야 되는지 또 매직커프의 두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의 11번 치아에 CT 사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협측에 연조직의 두께가 보이고 베스티블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진 찍을 때 여기에 커튼러를 놓고 촬영함으로써 연조직의 모양을 낼 수 있고 또한 이 사진을 통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 각 식립 부위의 협설측의 두께를 알기 위해서는 그 협설측의 수직적인 커브를 잘 그려야지만 왜곡되지 않는 컴퓨터 상을 통해서 잘 진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단 및 심리 과정을 보면 먼저 술전 CT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이드펜의 위치를 만들고 가이드펜의 위치에서 식립된 가이드펜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을 가이드펜에 식립하려면 근원심 위치와 협선의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원심 위치는 대부분 그 치아의 에이펙스 치아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파닉이 있어서 근원식적인 위치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임플란트의 근원식 위치를 통해서 13번과 15번에는 약간 중심이 아닌 근심과 원심으로 위치에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 원하는 부위에 섹션을 하는 CT상이고요. 여기에서 연조직의 두께의 외형, 그리고 치조골의 흡설 형태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템플릿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이드핀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 한 것뿐만 아니라 가이드핀 스윙 위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기 위해서 알치와일 때도 있고 연조직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여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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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어느 정확한 위치, 승리 위치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핀의 정확한 위치, 승리대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근원실적인 위치를 결정을 한 파노라마상으로 혓살의 모양을 나타내는 CT상을 기준으로 각각의 치아의 가이드핀 위치, 승립의 위치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서 그리고 고개 측으로 에이펙스에서 약 2mm 정도, 그리고 제일 처음 승립하게 되면 이게 다른 임플란트 승립 방향, 가이드핀의 승립 방향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제일 처음에 가이드핀을 승립하고 옆에 치아와 위치나 거리, 방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핀을 승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13번의 클래싱에서 그리고 지근처로부터 고개측에서 4, 5mm 정도,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는 한국의 중앙에서 한국의 고개측,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는 발치와의 원심, 발치와의 중심,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확한 지점을 결정하고 우리가 보강원회에서 그 위치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이드핀의 승립하는 그 동영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6 가이드핀 드릴의 끝을 이용해서 탐침과 같이 최근의 에이펙스로부터 내가 어느 부위에 승립될 경우가 탐침하고 정해되면 정하고 나서 가이드핀을 위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CT에서 파노라마 표준 필름을 촬영해서 원하는 위치가 맞는지 보고, 연조직이 부족했기 때문에 13번의 협측의 연조직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가조직을 협축으로 당겨놓고 가이드핀의 끝으로, 가이드 드릴의 끝으로 본 터치를 하면서 내가 어느 부위에 승립할지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한 번은 드릴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드릴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시야를 보면 그 가이드핀이 안에 묻혀서 안 보이기 때문에 가이드핀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매직 드릴의 쉔크 부분을 없앤 드릴을 해당 가이드핀과 연동되는 가이드핀을 적합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 방향을 보기 위해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연조직에 드릴을 하지 않고 가이드핀을 위해서 앞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이드핀을 승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슷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영사면에 여기도 매직 드릴 쉔크 부분을 연결하고 15번 디스탈 쪽에 가이드 부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6번 17번을 할 때 이렇게 프로브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10mm의 거리를 알베올라 리지에 수직되게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가이드핀의 위치를 정확히 이 라인상에서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핀을 승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노라마 CT를 촬영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파노라마장에서 나름대로 야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핀을 심고 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11번, 12번 사이에서는 인터넷상 커플러가 손실됐고 13번에서는 협축골 파괴와 치음 퇴축이 있었으며
14번에서는 임플란트의 깊이로 좀 더 깊이 조절돼야 되고 13번과 15번에 메디얼과 디스탈 쪽에 연소식이 부족하게 되고 16, 17번에 버퍼치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가이드핀은 이렇게 돼 있고 성립된 것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가이드핀이 제대로 보이는 이런 부분에서는 메디어디스탈적인 방향이 맞는 부분이지만 여기와 여기 가이드핀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메디어디스탈적으로 방향을 약간 트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 식립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방향만 수정해야 되는 것은 그나마 수월하지만 위치와 방향 수정을 양쪽을 다 해야 되는 13번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조금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핀을 실제 임플란트의 방향으로 똑같이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핀을 했고 여기 이 가이드핀을 어떤 방향으로 또 옆에 치아에 라인을 그어서 이 가이드핀의 기준이 되는 이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라 인지할 수 있는 기준선을 제일 처음에는 다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이드들이, 아니, 매직들을 놓고 이 가이드의 실제 방향을 익스텐션해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환자에서 보면은 이런 임플란트 가이드를 하고, 가이드펜을 신고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직디스탈적으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이런 협설 경사는 옆에 치아하고 옆에 11번, 21번 치아와 어떤 경사를 이루는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상을 얻으려면 CT상에서 먼저 두께를 20 정도 하고 여기에 인접치로 하면은 가이드펜의 방향과 인접치의 모양이 약간 겹쳐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번과 21번이 가이드펜이 나오는 위치를 연결하는 선상의 가이드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가이드핀을 제대로 신겼는데 이 가이드핀을 제대로 인지하고 옆에 어시하고 같이 나누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매직들을 놓고 어시와 내가 이렇게 가운데로 가고 너무 라비얼적으로 가지 않게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시하고 같이 이 방향을 결정해서 플랜트를 이렇게 심었고 파이널 부츠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된 위치에 가이드펜을 식립하고 그 다음에 그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시뮬레이션 다시 하고 방향 수정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입니다. 13번도 똑같은 과정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실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보기 위해서 뭐 가이드펜을 모으고 매직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펜을 같은 거는 이해하는 거. 맨 처음에 MDM을 통해서 입구만 하고 나서 여건의 방향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1.6, 2.8, 팔라탈 쪽에 본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매직 드릴로 다 하지 않고 방향이 중요한 전치부에서는 1.6, 2.8 드릴을 하고 그 다음부터 매직 드릴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랩이 다 된 다음에 익스펜더를 꽂고 봉그래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그래프트 할때 상당히 좋고 패킹을 하면서 하고 있고 연도직이 부족한 부분을 페드스텔 디패치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클로징 후 어댑테이션 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연도직과 연도직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3번이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13번의 임플란트 성립하기 위해서 이것만 기준이 있으냐 그러니까 그 TH에다가 매직들을 넣고 이 방향대로 이 매직
계획들 놓고 이 방향대로 내가 심을 거다라고 어씨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위치와 방향을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씨하고 항상 이야기하고 제 혼자 능력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어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육아휴직 화방에 동그라프를 화분을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걸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놓고 있는데 계속 손가락으로 이쪽으로 해야 돼, 이쪽으로 해야 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제대로 된 방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어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쌤들도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 어씨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심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계속 어씨가 이쪽으로 오라 했는데 안 와가지고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하고 시트상이고 연도직을 보면 수루의 모습입니다. 수루의 모습에서 페리스탈 비테치먼트를 통해서 클로징을 했고 인트라소켓 웨이피드 푸시를 통해서 부족한 연도직을 대체했으며 연도직을 앞뒤로 눌리면서 부족한 연도직을 포모레기하고 더 깊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었으며 미니멀리스트를 통해서 바깥치은의 보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타분을 깊게 심음으로써 임플란트 높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치관율도 상실되어 있는데 좀 전처럼 상실되었을 때 얘는 다른 환자인데 6, 7번에 이렇게 백바퀴가 됐었고 인터넷 파필라가 상실되어 있는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연도직의 힐링이 이렇게 불량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환자를 제거하고 다시 좀 더 깊게 심리돼서 이런 결과를 얻었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특히 전치부 같은 경우에 식무가 중요하니까 제일 처음부터 힐링이 잘 될 수 있도록 헤드스펠 비테치먼트를 통해서 프록시메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냥을 이렇게 키워놓은 잘 힐링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힐링 프록시메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버퍼 알베올러 프로세스를 제거함으로써 쉽게 프록시메이션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인터렌탈 파필라의 높이를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시 인터렌탈 파필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뼈는 그대로 유지하고 연구증을 밀려서 함으로써 어베이스 파닝의 베이스도 만들 수 있고 인터렌탈 파필라의 높이도 보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페리스탈 리플렉스 디태치먼트를 하는 이유는 갈치와의 힐링을 우려하는 방법을 줍니다. 연조직에 어떤 인수장이 됐을 때 연조직에 아웃도어 디렉션으로 컨트랙션이 되는 반면 갈치와에서는 인오버 디렉션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페리스탈 디태치먼트를 하면 거의 굉장히 빨리 연조직이 임플란트 방향으로 힐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번에 보면 치은 퇴치하고 퇴치 골파괴 부분을 여기 유가조직을 이용해서 유가조직을 이용해서 덮어놓고 그 밑에 바운드바트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뚫고 모습이고 차근차근 힐링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생활 에피셀리움에 정생활 노정생활 에피셀리움이나 비각과 칠 FCLDR 셀도 구강 밖으로 나오면서 고파 치형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에 최종 보충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러한 연조직의 지금의 형태와 다르게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훌륭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번의 임플란트 조절하기 위해서 버콜 인구화를 인수잔을 해서 가이드 편을 넣었습니다. 이는 임플란트를 메지알 쪽과 디스탈을 했을 때 디스탈과 메지알 쪽에 연조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버콜 인구화로 이렇게 연조직을 비평하지 않고 버퍼 인구화로 인수자로 하면 연조직이 메지오 디스탈 쪽으로 이동되면서 임플란트와 바꿔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인데 역시 파닉 부위가 작다 보니까 여기에 임플란트로 심해할 공간이 없어서 7번에 연도직 디펙트가 있어서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넘어오고 힐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인들이 부족에 의해서 독하고 이런 훌륭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임플란트의 기투질을 또한 소규모 대형들이 있는 녹취록으로 이렇게 공부되고 있습니다. 16번에 이제 나사순의 노출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려냐면 나사순 노출에 대해서 번거롭기를 해서 덮어주려면 플랩을 열고 인베이시브와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그리고 그냥 임플란트 드릴을 이용해서 했을 때 연결직이 제거되면 버컬 쪽의 연결직이 얇아져서 진지한 리세션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연결직을 두께를 긋고 바깥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다 알다시피 세미널라 인시전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쏘았습니다. 하지만 버컬 플라탈 쪽에 있는 노출된 오산은 그냥 그대로 유리된 제거를 놔뒀습니다. 그 이유는 구강의 그 고개 측에 간단한 커넥티브 티슈로 되어 있고 다른 증후에서도 충분히 발구지되고 양호한 결과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먼저 로우핀 스웨드가 스페이스 몰티폼과 메인테인을 통해서 보관을 만들고 거기에 GTR의 바이오티슈 리제너레이션 효과를 통해서 이러한 보온이 만들어진 이러한 결과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게 측에 노출된 것을 채로 남들본 도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측에서도 진짜로 그러냐? 이 증례를 보면 마이타텍스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7개월, 25개월, 38개월에 고개측에 노출된 날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적인 현상에서 보온이 물들어지는 이런 소요가 보입니다. 또 다른 원자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폐각혈적으로 있는 노출된 현상이 뼈막, 소분하게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하는 이러한 매직펜 스레드를 노출시키는 이유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활용하고 또 헤드 임플란트 소프트 티슈 실링이 잘 유지할 수 있는 커넥티브 티슈와 그것과 달달한 내측 같은 부위 또 겉치연 치아로 말하면 어택필 진지배와 초분이 있고 이모바일한 헤드 임플란트 소프트 티슈 실링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번대를 보겠습니다. 27번, 30번, 27번 보면 충분히 높고 넓은 데에 발리캔을 하고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 이렇게 심어야 수 있는 우하는 정례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겠습니다. 뼈가 높다고 발수하는 거죠. 그리고 30번대를 보겠습니다. 30번대 보면은 뼈의 디펙트 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연조직의 디펙트는 우리가 이제까지 예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연조직 소프트티슈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단단한 데 보이기 때문에 4.3 매직대들까지 바디백 매니지먼트를 시행하고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거 조직을 포괄적으로 들어오고 임플란트 심고 버퍼를 설계합니다. 힐링 과정 그리고 2.5개월 때 파이널 부착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초기의 모습을 보면은 상실되었던 케라티나이드 진지로 치아에서 어택트시니까 케라티나이드 유가가 회복이 되고 그럼으로써 클리니컬 크라운 엑스가 줄어들고 그리고 베스티블라 뎁스가 깊어짐으로써 하이전 컨트롤이 되고 임플란트 롱데부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현상. 이러한 현상들은 알치 즉시 임플란트의 최소 층수 임플란트 서지로서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3개월째 이런 결과를 얻었고 시트 사고로 이런 때문에 나름대로 최소 침수적으로 굉장히 대단하고 수습을 했지만 7개월째 팔로우입니다. 수습을 했지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굉장히 실자에게도 편하고 환자에게도 힘들지 않는 그런 증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7개월째 팔로우입니다.
지부의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듣고 계신 쌤들한테 최소 침습 임플란트 수술은 뭐 플라미스 서저리, 아이드 서저리가 아니고, 실은 최소 침습 임플란트 수술은 환자 중심의 치료 계획을 위한 진단을 해야 되고, 모든 환자가 똑같은 치료 계획이 아니고 환자마다 다른 치료 계획을 해도 또 그리고 그 치료 계획이 생리적인 치유의 결과 또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레스 로딩이랄지 프로그레스 로딩을 통한 생리적인 어떤 자극을 통한 실제의 결과를 내 치료 계획에 넣어놓고 그러면 뭔가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이 환자가 오면서 잘 알아서 해주겠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수술의 방법들이 굉장히 진보됨으로써 지금 봤던 그 환자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수술들을 간단히 해주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환자는 좀 더 편안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최소 침습 임플란트 수술이 이걸 도입하면 많은 환자분들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크리닉을 좀 더 많은 환자들을 임플란트로 많은 환자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